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2,000명이 대학별 또는 지역별 배정 인원이 발표가 되어졌죠. 점점 이제 입시가 다가오면서 아직 5월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학년도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 의대 정원이 결국은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의학계열과 내신 성적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중앙대나 이화여대 정도까지도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의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도 전반적으로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2025학년도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더 올해 입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현재 대학을 다니시면서도 반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재수 반수 프로그램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대 대학 정원 배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놀라웠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 이제 지방의 국공립대학교, 미리 의과대학의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예측에서 어긋난 부분은 서울 지역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죠. 서울은 8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현재 826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카톨릭대학교가 9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110명, 고려대학교가 106명, 서울대학교가 135, 연세대 110명, 이화여대 76, 중앙대학교 86, 한양대학교 110명이기 때문에 전국의 의과대학 중에서 의대 정원이 가장 낮은 학교가 이화여대가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화여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런 그 의대 정원이, 특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방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인천 지역의 증원이 꽤나 많았죠.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이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의대 증원이 크게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좀 뜻밖의 경우가 경기 인천 지역에 성균관대학교가 포함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종전에 209명을 선발하던 5개 대학에서 증원이 361명이 증원이 돼서 570명이 전체 인원이 되었고, 증원의 비율로 따지면 경기 인천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172.7%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증원의 인원으로 가장 많이 인원이 늘어난 지역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인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는 6개의 대학이 있어요. 6개 대학이 있고 종전에는 421명을 선발하다가 증원 인원이 549명으로 총 97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의 지역인지 또 의대 증원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첫 번째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아요. 보통 한 44%, 4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60% 정도의 지역인재 선발에 비해서 충남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40명이나 50명 정도의 미니 의과대학이 많다 보니까 의대가 큰 폭으로 증원이 될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인원 증가는 크고요. 여기서도 조금 예외가 뭐냐면, 특히 충남, 충북 지역에서 단국대학교 천안은 종전까지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았죠. 본교가 이제 경기도 죽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올해 지역인재 전형, 전체 단국대학교 천안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지역인재 선발이 이루어질 거고, 지역인재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단국대학교 의예과뿐만 아니라 단국대학교 치의예과에서도 지역인재 선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에 계시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가운 소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충남, 충북 지역이 의대는 6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결국 단국대학교 천안이 지역인재를 신설하지 않고 의대는 6개가 있지만 사실상 치대가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인데 올해 이제 의대 증원이 늘어나면서 단국대학교 천안의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강원대학교는 인원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강원대학교는 4개 대학이 있긴 하지만 인원 증가가 165명으로 증가가 되어졌어요. 4개 대학 165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진 대학이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대 정도죠. 그렇죠?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는 인원의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원 지역도 그렇게 인원폭은 크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 인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남 중북. 증가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대를 가는 것 이것도 희망하지만 또 의대 중에서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 의과대학을 대부분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 또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의 의과대학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필연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안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권에 상향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 8개 대학 826명 증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의과대학의 합격을 목적으로 삼지만 또 붙으면 좋지만 지방의 의과대학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이 이렇게 큰 폭에서 늘어나게 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는 의대를 안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수시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그만큼 빨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대 인기가 식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의 경향이 바뀌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의대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의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올해도 당연히 의대 쪽으로 빨려 나가겠죠. 그럼 의대 쪽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구간은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경희대,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학교 2023년도에 내신 성적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면 경희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 한의학과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어떤지 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 그 다음에 치의에, 그 다음에 약학, 수의학과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내신 편차가 크지 않죠. 의대가 1.1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지역균형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죠. 지역균형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고 지역인재처럼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지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가 1.1이고요. 치의예과가 1.16이고 그 다음에 한의학과 약학과가 1.2 정도 내신 성적이 되기 때문에 내신 편차폭이 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서울권의 경희대 같은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경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 이상은. 사실상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는 의대 정원이 늘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 같은 학교들은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었죠. 특히 국립대학교들은 의대 정원이 200명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거의 80명, 90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어난 대학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전남대학교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12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내신 성적이 1.09.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18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은 1.12, 1.09, 1.18이지만 의예과에서 치의예과로 가게 되면 내신의 편차폭이 벌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치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199, 부산대학교는 1.39,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1.59까지 내신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내신 성적의 편차폭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그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의 반영 범위,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의 전남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높지가 않아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 합의 5개 2과목의 평균 정도를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지고, 부산대학교나 경북대는 이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 내신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보실 점은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볼 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09가 아니라 의대 정원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의대의 내신 성적이 치대의 내신으로, 치대의 내신 성적이 약대의 내신으로, 약대의 내신 성적이 한의대의 내신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산대학교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09였다면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의예과의 내신 성적은 2025학년도는 적어도 1.25 정도까지는, 1.39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1.25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도 1.18에서 1.59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렵겠지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8, 1.27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 또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12가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었다면 치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1.19나 또는 약학과의 내신 성적이 1.25 정도까지도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현재 이제 재수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현재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인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345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올해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인재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두 번째는 졸업자, 졸업 예정자의 지원 자격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이라면 졸업 연도가 다소 오래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 점들이 이제 올해 입시가 기대되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내신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거 되게 좋은 점이고,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내신 성적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시에서도 입결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위 구간에 결국 2,000명이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필연적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스카이 대학 등에서 합격선의 변화를 보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4,841명일 때 현재 합격선이 약 2,200명 정도가 합격이 가능한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45.4%예요. 2,200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4,481명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이 현재 의대 정원 3,000명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의대에 원서를 쓴다면 내신 성적만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45.4%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고, 하지만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 숫자는 3,802명으로 늘고 비율로 따지면 78.5%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치대, 약대, 수의대가 쭈르륵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의학계열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3,52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 상태라고 한다면 348명 정도, 9.9% 정도만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늘려면 803명으로 22.8%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이거는 단지 교과 성적만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죠. 의대나 의학 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능 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일반 전형도 수능 체제가 없고 또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 학생부 종합도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도 수능 체제가 없어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면 그냥 내신 성적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수능 체제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또는 의학 계열은 중요한 점이 결국 전공 적합성, 학과적 연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올해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이 의학 계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가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염려나 걱정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의학 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서 면접이 강화되고 면접이나 서류 평가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나 학과적 연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이공계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학과적 적합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은 결국 학생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거고 또 올해 반드시 원서를 쓰셔야 되는 학생들 2025학년도에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택 중요하고 그런데 면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성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00명이 증원이 되어지면 현재 모집 인원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 국수탄 100분위가 약 285.9점 정도라고 한다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면 정시에서 의대 합격의 점수는 약 마이너스 4.5점 정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과목별 평균 100분위도 95.3에서 약 93.8%까지도 마이너스 1.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최상위권에 2,000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가 훌륭하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정시, 수능이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져야만 결국은 수능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시에서는 유일한 표준학력 지표로서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수능이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수생이 늘어날 거고 재수생이 늘어나면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도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 전년도에 한 31%에서 작년도에 35%로 재수생이 늘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까고 봤더니 재수생과 재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심하지 않았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반수생의 비율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반수생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 후반기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재학생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만큼 반수생이 수능에서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능이 어려워지면 철저한 수능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수능의 결과를 한번 보면서 작년의 수능이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국어 영역은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하면 1등급이 2023년도에 비해서 1,84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2등급, 3등급이 늘었고 특히 3등급에서는 4,406명이나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수학도 1등급이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661명이 늘었어요. 그만큼 줄었어요. 수학이 그만큼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등급, 3등급에서 특히 3등급의 숫자가 많이 증가된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할 때 1등급은 줄고 2등급, 3등급으로 가면서 특히 3등급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점을 국어 영역에서 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이 많이 줄었고요. 2등급과 3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1등급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결국 어려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 게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부분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나 4나 5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어 영역은 작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표점 만점에 134점이었다가 작년에 150점이기 때문에 무려 표점이 16점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은 사실은 국어의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국어가 매우 중요했고 국어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학은 2023년도에는 145점, 2024년도에는 128점으로 표점 차이는 3점밖에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3점 올랐고 국어는 전년도에서 표점이 16점 올랐고 수학은 표점 만점이 148점이고 국어는 표점 만점이 150점이니까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1등급 누적 인원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어떤 점들 아실 수 있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국어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은 1등급 컷이 133점, 그 다음에 1등급 만점이 150점인데 1등급 컷부터 시작해서 만점까지의 간격에서 상위 누적 인원을 보여주고 있고 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컷 133에서 만점 148점까지의 상위 누적 인원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점들은 수학이 국어에 비해서 어떻게 누적 인원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적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문제 한 문제에 따라서 점수 구간 차이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여기서 135의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139의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142의 구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다. 이걸 통해서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표점은 국어가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입시를 좌우하는 건 뭐다? 수학이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입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2025 성공재수 스카이 의학기월 합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재수생들, 반수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재수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재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3가지의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과목 독학재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형 독학재수는 말 그대로 수업 없이 학원에서 학습관리, 입시관리를 진행하게 되어지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외부 수업을 연계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취약과목 독학재수는 독학재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 독학재수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과목만 1대1이나 소수 그룹 수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취약과목 독학재수라고 할 수 있고요. 성공재수 종합반은 일반 재수학원이나 일반 기숙학원의 단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3교시나 4교시 정도의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8시간 또는 9시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일반 재수학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른 진도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매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이투스나 이감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월간이나 주간 학습에 대한 계획에 대한 수립, 점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서 학업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학원에 오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의 학원에는 이런 학원들이 좀 잘 맞는다, 이런 학생들이 잘 맞는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 기숙학원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두 번째는 재수학원의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재수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월이나 2월 정도 진행하셨고 요번에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야, 내가 이 시점 돼서 더 늦기 전에 학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에게 맞는 패턴의 공부를 진행해야 되겠다. 내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이런 점들이 맞을 거고요.
또는 대치동의 단과학원과 연계하여 또 다닐 수 있는 독학재수 학원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여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작년에 대형 기숙학원에서 공부했지만 잘 안 돼서 올해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삼수생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 잘 맞습니다. 자,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재수 반수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반수생들 중에서는 4월이 아니라 5월서부터 나는 반수를 할 거다, 또는 6월부터 반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또 상담 직접 진행하시고 미리 입학일자를 예약 접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